안녕하세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대학 신입생 때 제 치마가 찢어져서 가방으로 가리고 윗옷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가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며 화장실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멋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서둘러 벗어줬고 그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저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고마워서 밥 한번 사고 싶어서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꼭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한 번 만나 밥을 먹고 다음에 만났을 때 용기 내서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요. 또 한 번 용기 내서 고백했을 때도 보기 좋게 까였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 못하고 제가 계속 구질구질하게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없더군요.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됐고 사귀는 동안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냥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만나며 그렇게 7년을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멋지다 말하고 제가 한눈에 반할 만큼 외모가 정말이지 뛰어났습니다. 넓고 다부진 어깨, 배우 뺨치는 얼굴, 날렵한 턱, 초롱초롱한 눈빛까지 키도 크고 매너도 좋아서 사귀는 내내 주변에 남자든 여자든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항상 제가 우선인 사람이라 크게 질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아직 결혼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지만 한다면 너랑 하고 싶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 일주일 뒤에 그 남자가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오래 만나는데 너 같은 바보를 누가 데려가겠냐? 내가 너 데려가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며 꽃다발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귀던 도중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미웠던 아빠인데 내가 용서할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혼자 떠나버린 게 너무 힘들어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남자가 곁에서 힘이 되어줘서 다시 힘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그런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비참하고 서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 남자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자 말론 자기 속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냐? 잘 살아라. 나는 진짜 네가 제일 먼저 할 줄 몰랐다. 그래, 준비 대충 다 돼간다. 부럽다. 민정이 걔만큼 너 좋아해주는 애가 어딨냐? 근데 좀 그런데? 뭐가? 솔직히 내가 진짜로 민정이를 사랑한 적이 있나 싶다. 뭐라는 거야? 너 미친놈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랑한 적도 없는 여자랑 7년을 사귀고 결혼을 해? 미친놈. 남자친구랑 뷔페에 갔다가 정말 우연찮게 보게 된 카톡이었어요. 평소에 서로 폰 같은 거 가끔씩 보기도 하고 서로 숨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다른 친구가 보낸 카톡이 뜨길래 우연히 들어가서 정말 우연히 본 내용입니다. 저 대화는 저희가 만나기 2시간 전쯤 나눈 카톡이었고요. 저랑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그 남자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먼저 나야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 카톡 무슨 말이냐 묻고 싶었지만 혹시나 진짜로 안 좋아한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까봐 무서워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아프면 눈물까지 흘리냐며 병원 가자고 하길래 그냥 집 가서 쉰다고 했습니다. 데려다 준다는 걸 울면서 말했어요. 그냥 가게 좀 놔두라고 싫다 했고 남자친구는 끝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은 혼자서 집에 왔습니다. 괜찮냐, 많이 아프냐, 약 사가지고 갈까 이렇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렇게 저한테 다정한데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7년 만난 정이 있으니까 자기 말고는 저를 데려가줄 남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쌍해서 그냥 결혼하자고 한 것 같아서 너무 비참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등신 같은 거 아는데 그 남자 없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걸까? 애초에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 고백을 거절하지 못해서 사귀다 보니 어영부영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된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 남자는 제가 그 카톡을 봤다는 걸 모르니 준비해왔던 대로 결혼식은 진행될 거고 그 남자는 곧 남편이 될 터였죠. 그래도 이대로 계속 피할 수 없다 싶었어요. 용기가 났을 때 말하자 싶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전화해서 잠깐 얘기 좀 하자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 사실 당신이랑 당신 친구가 나눈 카톡 내용 봤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진심이야? 사실 널 만나면서 계속 혼란스럽긴 했지만 요즘 들어 더욱더 혼란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너를 사랑해서 만났다기보다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뭐? 내가 사랑해서 억지로 만나줬다는 거야? 왜 사람을 억지로 만나? 헤어지자고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 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 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오늘 같은 모습 상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널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주저앉아서 그 사람도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가 바보같이 그래도 결혼할 거냐고 물었는데 저만 자기를 용서한다면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왜 나랑 7년을 만나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왜 나랑 7년 동안 만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보통 연인들처럼 해준 거야?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건데 정말 그게 다 나한테 미안한 감정 때문인 거야? 내가 불쌍해서 만나준 거였어? 그냥 거절을 못해서 어영부영 지금까지 온 거냐고. 아니야, 나 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날 좋아해주는 널 보면 좋았어. 같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널 보고 기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컸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했어. 그래서 네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네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때 놀랐지만 프로포즈한 거 후회하지 않아. 나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같이 살면 그냥 좋을 것 같았어.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항상 똑같이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려고 했었어. 그럼 넌 사랑 없이 이대로 괜찮은 거야? 정말 나한테 미안한 감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 없이 결혼 진행해도 되는 거냐고. 그 남자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군요. 한참을 또 말없이 서로 앉아있다가 제가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없이 앉아서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꺼낸 말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만나러 오기 전에 어떤 게 진실이더라도 매달려서라도 결혼할 거라고 결심하고 왔었거든요. 이대로 그냥 결혼하면 남자는 늘 그래왔듯이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를 보면서 항상 불안할 테고 사랑이 없다는 걸 아니까 혼자서 소갈이 해야 할 테고 또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저한테 항상 미안해할 거 생각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때까지 사랑받아 왔다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앞으로는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니 비참하고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네가 계속 내 옆에 있을 것 같았고 날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제대로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거 아는데 그냥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와 더 얘기하다간 제가 그러자고 그냥 이렇게라도 옆에 있어달라고 이 남자를 붙잡을 것 같아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엄마나 주변 친구들한테는 말 못하고 여러 위약금이니 취소하는 건 그 남자 보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게 허무하더군요. 7년을 만나 서로 사랑해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라니. 정말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었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음날 박서방이랑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하시는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전화, 문자, 카톡이 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2줄이 선명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었는데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기 전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임신인 것 같다고. 지금 산부인과 가는 중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허겁지겁 어디냐고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만약 정말 임신이면 이 아이 지울 거라고,
사랑 없는 아빠,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가 행복할 리 없다고.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나을 거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말했네요. 사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내심 저를 붙잡아 주길 바라서 한 말이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간 너랑 연락 안 되는 일주일간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내 감정을 들여다봤는데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감정이 뭘까 싶었는데 이게 사랑 맞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은 무조건 두근거리고 설레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 예쁘게 낳아서 키우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남자였지만 결혼 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했던 지옥 같은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악몽도 꿨고 이대로 무너질까 항상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을 훔쳐보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친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설레게 만들어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정말 제 자신이 의부증 환자라고 해도 아니라고 못할 정도였죠. 저는 임신해서 점점 더 살찌고 못생겨지는데 남편은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그날도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고 요리조리 보다가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처음 보는 폴더가 있더라고요. 그곳엔 정말 눈뜨고 보기 민망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나름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나 7년이나 만나서 이제 나한테 만족을 못해 이런 걸 원래 보는구나 싶어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뭔가 서글퍼지기도 했고요. 근데 남자들 그런 영상 안 보는 사람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일어났고 차마 숨기지 못한 제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사진첩에 있던 영상들을 봤다고요. 그런데 되려 남편이 당당하게 그럼 그 동영상 다시 봐.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난 표정이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내가 그런 영상들을 봐야지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도 계속 보라고 몰아세우니 봤었고 별 감흥 없이 영상을 보고 껐는데 왜 보라고 했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 없이 화난 표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남편은 저와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았던 우울감과 배신감 같은 것들이 몰려오더군요.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뻔뻔한 모습 때문에 말이에요. 남자들 그런 영상 보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반응에 화가 나기보단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 정도 서로 말없이 지내다 남편이 말을 꺼내더군요. 그 동영상 너 아니냐고.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 등등 너랑 똑같다고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100% 확신하고 묻더군요. 참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개탄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억울함이 목까지 타올라 길길이 날뛰었고 무엇보다 남편이란 사람이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자서 확신한 후 동영상을 며칠간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로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남편이 의심하니 저로서는 사실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봐봐, 나는 여기에 점 크게 있는데 이 여자는 없잖아. 그리고 난 머리 파마한 적 없어.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느낌만 봐도 일반인 같지가 않잖아. 아, 누가 봐도 일반인이 아니고 배우잖아. 잘 좀 봐. 누가 봐도 내가 아니잖아. 제가 열변을 토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동영상 속의 여자가 꼭 저라고 믿고 있던 터라 남편은 거의 귀를 닫고 있었어요. 점 같은 건 지우면 되고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진실을 아무리 말하고 설명을 해도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봐요. 결국 당연히 동영상 속 여자는 제가 아닌 걸로 문제는 일단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 기준이었겠네요.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따지고 들어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기에 덮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동영상 찾지도 얘기도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 며칠을 고통받고 울고 억울함에 분통이 터졌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이 모습을 보고 남편도 조금은 미안했는지 동영상도 지우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죠. 더 큰 문제는 그 후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근데 진짜 닮았는데? 뭐가? 아니 그 영상 속 여자 말이야. 너랑 진짜 너무 닮았는데? 그만해. 나 아니라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리고 그 얘기 이제 더는 안 하기로 했잖아. 스트레스 받아. 나 당신 애 가진 여자야.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이랑 연애 7년 동안 그런 헤어스타일 한 거 본 적이라도 있었어? 헤어스타일이야 고데기 같은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자고 했지만 알고 보니 뒤에서 혼자 몰래 그 동영상을 계속 주시하고 검색하고 찾아봤나 봐요. 그동안 영상으로 인해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뻔히 알면서 검색하고 주시한 것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인간이 남편이라는 게 치가 떨렸어요. 당연히 사이는 좋아질 수 없었고 그 후 몇 주 동안 남편과 크게 싸워서 이혼하자는 말이 오고 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믿음도 신뢰도 모두 잃어버렸네요. 이러려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한 건가 싶었고 이런 결혼 생활은 정말 오늘 내일 끝나도 아무렇지 않을 것만 같은 살얼음판이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누구보다 자상했던 남자였는데 이렇게 결혼 후에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인지 명절이 겹쳐서 급하게 수습하려고 한 것인지 뱃속 아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인지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 이번만 좋게 넘어가자 하며 마음이 좀 풀릴 때쯤 다시 남편 입에서 동영상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 있잖아. 그거 일본 배우래.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쭉 찾아봤어. 궁금해서. 이 사람 저를 정말 사람 취급은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동영상 속 여자는 제가 아니라고 억울하다 내가 아니라고 매일같이 설명을 하고 확인도 시켜줬는데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던 저를 전부 봐놓고 그 영상 이야기만 나오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반응하는 저한테 왜 이 남자는 몇 주 동안 그 동영상에 대해서 찾아 헤맸을까요? 그리고 그 동영상 품번까지 읊어주는데 저보고 더 어쩌라는 건지 대체 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미친놈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얼굴 생김새도 행동도 목소리도 전부 다른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은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모멸감, 창피함, 그리고 배신감이 밀려와 사람을 믿는 게 두렵더군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저는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어. 네가 훔쳐보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끝끝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못해 무서웠어요. 7년간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병원에서 나온 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이혼 협의서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촉이 왔고 이 사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에 도장 찍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이 남자는 굉장히 안달이 나서 당장 안 찍고 뭐하냐고 당장 찍으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잃고 힘들고 슬퍼서 죽고만 싶었는데 이 남자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 있었을 때보다 희망차고 밝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사람 제가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면 더 신나서 그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이후부터 이 남자가 일부러 저를 열받게 하려고 한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역시나 뭔가 의도가 있는 듯해서 이 남자 핸드폰을 몰래 다시 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열리지 않더군요. 뭔가 일단 심증은 확실했지만 확정이 없던 터라 이 사람 뒤를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행 한 달 만에 이 남자가 결혼 후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게 됐네요. 일이 끝나고 바로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첫날에는 약국에 들렸다가 바로 우리 집에 왔길래 뭔가 했더니
이 남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제 약을 산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가방을 뒤졌더니 약봉지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 유산 후 단 한 번도 남편과 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다가 순간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테스트기를 놓쳤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꺼이꺼이 우는 사이 남편은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더군요. 이후 남편은 오늘따라 잠이 온다며 먼저 자겠다고 침실로 갔고 저는 남편이 잠든 걸 남편을 흔들어 확인하고는 남편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저랑 결혼하고 얼마 뒤 운명의 짝을 만났더군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는 저를 정말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 정말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가끔 나는 사랑을 못 느끼나 생각하고 자기감도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었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아니다. 왜 나는 너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바보처럼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걸까? 난 정말 나 자신이 너무 싫다. 아직 늦지 않았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아내는 눈치 못 챈 것 같고 내가 열받게 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한테 아마 이혼 얘기 꺼낼 것 같아. 그거 대비해서 이미 협의서 작성해놨고 아내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야. 왜 이렇게 많이 걸려? 그리고 테스트기는 샀어? 아무래도 진짜 나 임신한 것 같아. 아까 내가 퇴근하고 샀어. 만약 2줄 나오면 나랑 같이 산부인과로 검진하러 가자. 알겠어. 근데 그것보다 당신 이혼부터 먼저야.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안 돼. 괜히 내가 이혼 얘기 꺼냈다가 이 사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괜히 의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딱히 이혼 사유도 없어서 오히려 섣불리 잘못하면 역소송당해서 내가 위자료랑 재산 홀라당 털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결국엔 이 집이 네 거 될 거잖아. 정말 이제 우리 신혼집이 되는 건가? 당신 집 한번 가보고 싶어. 조만간 우리 와이프 없을 때 한번 놀러와. 친정이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 그때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뭐야, 당신 와이프한테 요리도 해주고 그랬어? 무슨 말이야. 내 역할은 우리 집에서 사는 그 여자 열받게 하는 것뿐이라고. 그나저나 나 너무 졸려서 지금 누웠는데 자꾸 눈이 감긴다. 나 카톡하다가 잠이 들면 아마 답변 못할 것 같아. 이해해줘. 알겠어요, 자기. 잘 자. 정말 믿었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노래졌고 어찌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저장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겼고 다른 사람과에 대한 내용 중 다른 증거가 없나 하나하나 살펴봤네요. 남편이 가장 친하다고 했던 그 친구와 여전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최근 나눈 내용을 요약하면 이 친구에게 남편이 그 여자를 소개받은 눈치였어요. 그 친구가 사랑 없는 결혼할 바에는 아이도 지우고 그냥 새 출발하라고 조언까지 해줬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유산도 그 사람들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남편 놈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도록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 친정에서 쉬고 오려고. 그래, 가서 그냥 오지 마. 역시나 저를 열받게 하려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제가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너무 티나서 열받기보단 그냥 웃겼습니다. 그날 남편 몰래 집안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금 20만 원을 들여 4개나 사서 설치했네요. 제가 실수로 하얀색 카메라를 사서 눈에 띌까봐 구석에 숨기느라 진짜 애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알아챌까봐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모르는 눈치였어요. 다음날 예정대로 친정에 간다고 했고 그 새끼의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운명의 짝이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카메라로 나가자마자 바라보니 그놈 새끼 신나서 우리 집 거실과 안방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웠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 마누라는 친정에 가 있는데 오늘 바로 올 수 있어? 그래, 7시. 그래, 나도 그쯤 되면 퇴근하니까 같이 만나서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 7시. 이 새끼는 7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한 채 아주 신이 나 있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놈 안방 침대에 먼지도 털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주 난리 법석이더군요.
나랑 같이 살 때는 먼지 조금만 쌓여도 성질내던 놈이 말이에요. 친정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이닥치자 엄마가 꽤나 놀란 눈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저녁 6시 정도가 되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그 두 연놈들이 붙어있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한다고 생각하니 참담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딘가 전화를 거셨어요. 외삼촌이었죠. 외삼촌이 젊으셨을 때 격투기 선수를 하셔서 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아주 좋으시거든요. 생김새도 굉장히 남자다우시고요. 외삼촌이 제 신혼집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6시 50분쯤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할지 작전을 짰습니다. 외삼촌은 어디에서 무슨 굵은 대나무 줄기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냐고 여쭈니 살짝만 맞아도 뼈가 작살날 정도로 아픈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한번 살짝 경험해볼래? 하시면서 제 손바닥에 아주 살짝 내리쳤는데 진짜 손가락이 모두 부러질 것 같이 아팠어요. 이걸로 진짜 제대로 맞으면 죽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CCTV 실시간 화면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7시가 되기도 전에 집에 도착한 두 연놈은 바로 안방으로 직행하더라고요. 그걸 보던 저는 분노로 몸서리를 쳤고 외삼촌은 곧바로 저희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죠. 엄마는 저와 그 뒤를 따랐고요.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니 어찌나 서로에게 집중해 있던지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야 이 개놈의 자식들! 이 연놈들이 사람 새끼야? 하면서 무시무시한 대나무 지팡이 같은 걸 휘두르니 그 두 사람은 상상도 못한 파워에 놀라서 바로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모두 CCTV에 전부 녹화되었고요. 얼마나 만났냐고 물어보니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하니 결혼식을 치른 후 한 달도 안 돼서부터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때쯤부터 이 남자의 태도가 180도 변했었어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이 뚫린 입이라고 우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고 새삼 살자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어딘가에서 종이 조각을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살펴보니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뭐? 장난해? 내가 여기에 도장을 왜 찍어? 네가 바람 피우고 가정도 파탄내고 유산까지 계획적으로 시켜놓은 작자가 어디서 그냥 도장 찍고 끝내려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뭐긴 뭐야? 네가 네 손가락으로 보낸 카톡 내가 다 봤어. 야, 그거 내 사생활인데 네가 왜 함부로 봐? 그럼 그러는 넌 우리 집에 왜 함부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너무 분해서 꺼이꺼이 울자 우리 외삼촌 열받아서 다시 한번 그 무시무시한 지팡이를 휘둘렀고 그 둘은 무슨 지옥불에 빠진 사람들 마냥 깨갱대면서 다시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마는 그날의 상처가 너무 크신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셨고 외삼촌은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그놈들이 신고해서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자는 본인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라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결혼했는데 괜히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만약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일이 생긴다면 꼭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